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휴가라서 녹화 방송을 떠놓고 이따 9시에는 방송을 짧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번 하는 말이 목치는 목요일 18일 28일 조심해야 되는 날. 오늘 목치는 목요일에 2월 18일 이런 18일이었더라 라고 참고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날들은 항상 조심을 하시길 바라고, 픽스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중이고, 또 나스닥 지표가 지금 하락 중이죠. 21선 파라볼릭 지지받고 갑자기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지표가 항상 하락 중에는 하락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반이죠. 지금 지표가 살아있는데 하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대장이 다우 차트인데 다우는 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테마 장세긴 하죠. 현금 일부만 챙겨놓고서 종목 테마를 하시되, 다우도 떨어지면은 현금을 더 챙겨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물은 또 외국인이 1000억을 팔고 4일 연속으로 계속 팔고 있고, 금융투자에서 3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 시국이죠. 고객여탁금도 어제 살짝 늘었다가 오늘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고, 고객여탁금도 이제 좀 우하향으로 꺾이려는 분위기고, 뭔가 지금 이제 고점이 다 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지금 증권TV에서는, 증권방송에서는 뭐 4월달 본격 하락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뭐 지금부터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막 혼자서 올라가다가 지금 알트코인들 막 먹여주고 있죠. 먹여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식들도 먹여줬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지금 이 종목도 지수도 혼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 기타 종목들 먹여주고서 이제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레버러지 차트가 일단은 코스피 레버러지는 추세를 돌파했지만 일단 그 선에 걸려 있긴 해요. 파라볼릭을 돌파 지지받고 추세를 돌파 지지받고 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시국이다. 내일 양선 나고 가면 가는구나. 떨어지면은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은 파라볼릭 데드나고 또 이렇게 횡보등락 하기보다는 떨어지겠구나 생각하시고, 떨어지면 뭡니까? 이제 또 61선 기술적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고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도 이제 떨어지냐 싶었더니 다시 또 여기서 최대 거래가 터지고, 원바닥 쌍바닥 3중바닥 치고서 지금 심리가 단기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방향도 위로 잡혔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서 경계를 하신다. 굳이 종목 테마 장세를 잘 하시지 않는 이상은 현금을 빵빵하게 챙겨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200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150 레버러지도 지금 지표가 하락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150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습니다. 지표가 완전히 7박자가 맞고 오늘 아래꼬리 소양성 형태에서 내일 운 나쁘면 저 박스권도 돌파할 수 있는 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면은 종가 비트는 이 코스닥 인버스, 내일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형태에서 원래 도전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종목, 일단 지수가 떨어져도 종목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보시면은 오성이는 일단
기존에 일단 지표는 심리만 50이고 나머지는 하락입니다. 기존에 파라볼릭이 골든나고 돌파 지지받고 갔죠. 이게. 이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돌파 지지받고서 못 갔는데 하락 파라볼릭이 데드나고서 오히려 되돌림 반등 후에 떨어졌죠. 이게. 그리고 이때도 파라볼릭 골든 나고서 골든 반락을 하고서 올라갔죠. 지금도 골든 반락을 하고서 올라가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표가 하락 중이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면은 가나보다, 지지를 못하면은 여기나 여기 3,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21선 올라오고서 이렇게 가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몰빵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5에서 15% 이내에서만 들고 있다가 깨지고 내려가면 3,000원 가겠구나 하고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서 비중 조절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HQ는 또 시간으로도 뭐 지금 다들 빠졌습니다. IHQ도 아래 위 꼬리 소양선은 뭡니까? 약세 신호, 조정 신호죠. 반락 신호. 아래 위 꼬리 소양 음선.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에는 반락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반락을 하고서 올라가든 일정 기간 또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가든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도 빠졌고, 그래서 내일 시가에 그냥 파는 게 좋습니다. 가더라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월봉에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빠바방 터지고서 20개월선 올라타고서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되면서 20개월선에서 놀다가 이렇게 가던가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도 그냥 일부만, 내일도 시가야 원래 주식은 5일선 이탈할 적에 사는 게 아니지만은 장기적인 입장으로 떨어지면 땡큐 할 금액만 내일 사신다. 떨어지면은 그렇게 보시고, 고디엠은 그래서 IHQ는 부담이 되시면은 내일 시가에 매도, 부담이 없으시면은 그냥 들고 있대 일부라도 파시던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절반을 파시던가 하시고, 고디엠은 일단 21선은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내일 이렇게 파라볼릭 내려오고서 이렇게 갈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121선이나 241선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게 모르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뭡니까? 아마도 여기 전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121선 지지받고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추세도 안 깼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망인데 지표가 다 매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그때 사시던가 아니면은 보유 관망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하공영은 일단 21선을 갇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지수 외바닥에서 올려줄 수도 있는 시국인데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21선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음선 나면서 21선도 우하향으로 꺾였습니다. 지금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손절 잡고 하시고, 깼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사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런 연봉이 대박 차트죠. 대박 차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더라. 추가 매수하려면은 저기 한 5,000원 정도나 5,500원 이하 나와야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얘가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꽁무니 빼고 갈 수도 있고,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될지.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또 여기서 얘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듯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앞뒤로 추가를 하는 거지, 덮어놓고 지금 당장 막 추가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기를 손절 잡고서 여기를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리타리스 쪽에는 비중 축소 손절 또는 나중에 저기 밑에 한 5,100원 5,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나를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T자형으로 끝났죠. T자형으로.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 말하기를 상승 중에는 강세 지속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상승 중에는 강세 지속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파마도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서 03이면 때려라는데 하나 둘 셋 넷 공이 5개나 떴습니다. 그리고 다날은 월봉에서 보면은 목표가가 11,000원입니다. 그 이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가가 11,100원 정도가 목표가더라. 추세 매매로 따지면은 저기 11,000원에서 12,600원을 최대 목표가로 하시는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은 이제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가 제일 좋겠습니다. 저기를 돌파하고서 뭐 15,000원, 2만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한 13,000원이 상투권이다 생각을 하시고, 근접해도 매도, 돌파해도 매도를 의견을 드리고, 센트럴모텍은 이때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39,000원, 800원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빵 실현했는데 매수 잔량이 97,000주 밖에 안 남았을 적에는 내일 음선으로 내일 좀 개파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찔끔 올라가다가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떨어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기 43,000원 정도가 와주면은 그 정도 시가가 어디에 상승되는가 보시고 43,000원 정도 된다? 그럼 저 같으면 일단 덮어놓고 매도를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저렇게 매수 잔량이 97,000주에도 그 다음날 잘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간혹 있는 것을 해가지고 확률이 뭐 1%인데 1% 확률로 들고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득 실현 관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55,000원, 66,000원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선 나고서 쭉 떨어지고 그 다음날 시가에 쭉 내려서 5일선 근접할 적에는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때 다시 덮어놓고 사신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기를 떨어지면은 11선, 21선 사이에서 다시 사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선 정도 오면은 그때는 풀 베팅, 5일선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매도를 바닥에서 사서 매도를 한 사람이, 그리고 신규는 11선 정도부터 5일선에서 일부 11선에서 조금 더 21선에서 좀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 21선까지 해서 한 15%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련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갈련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오면은 한 10% 정도만 사 놓고서 딱 그냥 가면은 그것만 들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매수 신호가 나면은 그때 추가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전자통신은 일단은 모양은 내일이라도 상한가 빵빵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일선 손절잡고 비중을 늘려는 보시되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일단 지표는 매수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이 시국에서 조정받고서 내일 가냐 못 가냐 이 시국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21선, 241선이 여기서 정별되고, 그러니까 240 다 정별되고 그 위에서 놀다가 가는 거죠. 서울전자통신은 어떻습니까? 형태는 5성, 대형 포장 같은 형태인데, 이제 지금 121선, 24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갈지 또 횡보등락 하다가 충분히 61선 올라오면서 갈지 모르는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요게 보이죠. 요게 일단은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하시되, 너무 비중이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5일선 이탈에서 저기는 즉각 비중을 축소하고 보신다.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면은 재매수 하신다.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지홀딩스는 일단 아래 윗꼬리 소음선, 저러고서 이제 반락 신호긴 한데, 상승 중에 아래 윗꼬리 소음선 아까 봤죠? 반락 신호, 반락. 기간 조정이 아니라 반락 신호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락하다가 5일선 지지받고서 냅다 그냥 하한가 갈 수도 있다 라는 시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게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쭉 갈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쭉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은 5% 10%는 사 놓고 보시는 겁니다.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기준선도 올라탔고, 근데 제 예상에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하단 추세에 오면은, 여기 정도 오면은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지금 발만 난 것인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광명전기는 이제 볼 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다가 종가로 쭉 밀리면서, 종가로 미친 듯이 밀리면서 아래 윗골이 중음선이 났습니다. 중음선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상승 중이죠. 상승 중에는 기간 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내려올 적에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는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바로 쭉 가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횡보 등락을 하다가 그리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는 떨어지더라도 5% 이내만 하시고서, 저는 이게 뭐 박스권 돌파 후 음봉 패턴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장도 안 좋고 기간 조정 후에 이렇게 돌려주지 않을까,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200원, 23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추가를 하시고, 그냥 가면은 그것만 들고 계시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한 22% 정도에서 볼 것도 없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때 사신 분이 있으시겠죠. 뭡니까? 제가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볼 것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한가를 가긴 했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상한가 상따는 첫 상승을 상따는 거지, 이렇게 일정 기간 오른 후에서 갭든 상태에서 상따는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면은 땡큐할 금액만 사는 겁니다. 이게 원래가. 그런데 이제 비중을 많이 사신 분은 문제고, 비중을 적게 사신 분들은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21선 탁 지지받고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21선 지지받고서 쭈루루루 갑자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줄 것을 기대를 하는 그런 건데, 일봉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월봉 보면은 그걸 바라는 건데, 월봉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월봉이 20월선 돌파했더라. 딱 이 형태는 뭡니까? 돌파했죠. 돌파 지지받고 빵 가던가. 그러면은 이제 저기 하단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 2,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2,000원. 저 바닥이 2,000원 정도네요. 2,000원. 그래서 섣불리는 매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21선에서 일부, 그 다음에 저 2,000원대에서 일부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월봉 보면은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큰일 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서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나를 보고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21선 지지받고서 빵 가는 모습, 오히려 그때 더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또 21선 이탈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한 돈이라도 일단 손절을 쳐야 되겠죠. 신라세면은 일단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거래도 들고 일단은 원래 장중종가 분할 매수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파라볼릭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이상 밀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선매수만 해둔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용평 리조트는 이게 구름대를 저렇게 빵 돌파를 하고서 그 다음날 날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어제도 찌르고 내려오고 오늘도 찌르고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라볼릭 3개째고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지금 있죠. 일단은 보유 관망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래 이꼬리 숨선 내 시가 이하 내려올 적에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 선매수 하신다. 원래 그리고 이렇게 21선 맞고서 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파라볼릭이 저기 한번 이렇게 찌르고 내려온 것들은 22평 50 22평 밀집에서 빵 세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렇게 손절 잡고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5일선 이탈되면은 21선 이탈되면은 비중 축소 그렇게 하시고, 대한금속은 오늘 21선 돌파하고 5일선 회복하고, 5일선 회복했으면 뭡니까? 시가 이하 5일선 근접할 적에 선매수죠. 근데 단기 지표만 매수를 보내고 다른 것들이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매수는 안 하는 건데, 모양은 일단 하는 거거든요. 모양은.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사 보고 보신다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이렇게 하시고 보유 관망 하시고, 내일 사시고 싶은 분들은 10% 이내 사시고, 빅히트는 일단 5일선을 이탈을 안 했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25만 8천원인데 오늘 고가가 25만 9천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오늘 돌파하고 내려왔더라. 시간에도 좀 올랐고,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추가적 상승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리시는 시국이 되겠다라고 보시고서 보유 관망 하시는 거고, CS는 제가 일단 저 2400일선 3600일선이 저 위에 있어서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주식은 이제 모양인데 모양이 나쁘지 않죠.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꼭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손절 잡고서 요 안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사고, 항상 손절폭이 클 적에는 일부만 사십시오. 일부만. 이렇게 해서 21선 지지받고 빵 갈 수도 있으나 일부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사시고, 여기를 내려오면은 지금 외바닥이죠. 네, 쌍바닥 치고서 또 가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그리고 손절은 여기 했다가 깨면은 매도, 올라오면 재매수하시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은 이제 5일선을 이탈됐네요. 네, 5일선 이탈됐고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갈지 길게 보면 뭐 지금도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일단 추세도 안 깼고
안 깨기 때문에 보유 관망했는데 5일선을 이탈됐기 때문에 부담되신 분들은 매도를 해 놓고 보십니다. 매도를 해 놓고. 근데 월요일 내일 근데 또 5일선을 회복하고 간다 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재매수를 하시고, 키스트는 이제 어제도 사고 저는 오늘 또 사라, 5일선 이탈될 적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 입장에서 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이 허블락이 좋다. 하나 SBR 스펙도 이 다음 달을 이제 급등을 노리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저 밑에 2090원 손절 잡고서 요 안에서 분할로 한번 잘 해보시고, 파워넷은 21선 돌파 지지받고 이제 오늘 장이 밀려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일단 21선 이탈되면 항상 비중을 그냥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윤장국일도 9.5%고 근데 가긴 하거든요. 월봉은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파라볼릭을 돌파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관망하시고, 깨고 내려가면은 또 121선 지지네. 항상 모든 곳은 깼더니 지지가 있어요. 애매하죠 이게. 저 같으면 이제 5일선 21선 동시에 이탈되면은 내일 매도를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올라오면은 재매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제약은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선을 이렇게 뚫어 올려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죠. 보유 관망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타고 가면은 쭉 가는 겁니다. 이제 일단 종가로 여기를 이제 요 저점을 이탈되면은 매도했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다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망이다. SK증권은 일단은 이 모든 모양이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매수 신호가 나길래 일단은 해 보는 거고, 여기서 아무튼 이게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손절을 잘 짚으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역대급 거래가 터진 종목입니다. 이게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메디코스는 이제 주봉 3 바닥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5주선을 회복을 하는 시국이고,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깨기 전, 그리고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보유 관망하는 겁니다. 주식이. 근데 부실주죠. 네, 부실주라서 저는 지금도 땡큐 하고서 파는 건 추천드리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국이죠. 그래서 저 여기나 여기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부실주기 때문에 저거 내일이라도 저거 깨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각 수렴 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 시가 이상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뭐 날라가면 또 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이 잘 판단하에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고. 비보존 헬스케어는 시간에 1.0% 올라왔는데 추세를, 얘도 3 바닥이긴 한데 오늘 추세를 깼다 올라왔어요. 지표도 하나도 안 맞고 살짝 불안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네. 10만주 프로그램도 10만주를 샀습니다. 추세 바닥에서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캠시스도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저 파라볼릭 저항받고서 내려왔는데 21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원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얘도 쭉 올라가면서 밴드 상단 찍고 파라볼릭이 전환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하는 것이고,
우리들 휴브레인도 지금에 와서 팔 건 없다. 파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약간 유불도 없고 부실주라서 3년 이상 적자라서 약간 좀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 종목 지정 그 목록에는 없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대로 하신다. 그래서 깨면은 이제 꽁무니 뺐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손들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디서 사셨건 여기서 사셨으면 손들 치고 보는 게 좋고 저 위에서 사셨으면 일단은 건망했다가 오히려 꽁무니를 훅 뺀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비중을 더 늘려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물류 관련주들은 동방도 이렇게 시간에 6% 빠졌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시가가 6% 뜨면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03이면 때려라. 03 되더니 이렇게 줄줄줄 뺐습니다. 근데 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원래, 그리고 파라블릭이 골든 나고 반락을 하는 것이고, 골든 반락 쭉 하면은 매수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엄청난 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한 21선 정도 오면은 저는 항상 거래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빠지는 게 아닌 이상 21선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야금야금 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광명전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지면 땡키긴 한데 모르기 때문에 일부만 추가를 해 놓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9시에는 짧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